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저는 용인예술과학대학교 건축소방설비과 학과장 장영근 교수입니다. 온라인상이지만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여러분께 우리 학과를 간략하게 소개를 할 건데, 이미 여러분들이 우리 학과에서 보낸 편지 또는 학과 홈페이지를 들어와서 확인했다면은 우리 과가 어떠한 과인지 정말로 좋은 과다 하는 걸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간략하게 우리 학과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이 네이버라든지 다음 또는 구글 같은 이러한 사이트에서 건축 소방 설비과를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은 우리 학과 홈페이지가 처음에 떠요. 그럼 그 학과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자세히 여러분이 홈페이지 확인하면 아마 좋은 정보가 많이 있고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처음에 뜨는 게 이러한 메인 화면이 뜨지 않습니까? 합격을 축하합니다 하면서 소방공무원 합격한 4명, 건축설비 산업기사 자격증 합격한 7명, 또 소방설비 산업기사를 합격한 3명 해서 2년 동안 여러분이 열심히 다니면은 이렇게 합격을 축하합니다 하는 팝업창이 학과 홈페이지에 여러분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그렇게 좋은 학과란 걸 명심하고, 자, 우리 학과가 건축 소방설비과가 어떠한 과인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우리 학과 소개하는 순서는 7개의 테마로 건축 소방설비과가 어떠한 과인지 이해를 하고요. 또 학과 교육 목표 및 비전, 무엇을 공부하는지 교육 과정, 또 관련한 자격증은 어떠한 것들이 있고, 자격증 공부를 위해서 특별반을 운영하는 내용이 어떠한 건지, 학과 동아리 및 졸업 후에 여러분이 어디로 진로를 잡아서 나갈 건지 하는 이런 7개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소방설비과는 사람이 실내에서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설비 기술하고, 또 사람이 실내에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설비라고 하는 기술을 공부하는 학과입니다. 사람이 실내에서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에 설치되는 모든 기계 장치, 소방시설을 우리는 설비라고 하고요. 이러한 설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걸 우리가 설비라고 하는지 여러분이 설비를 소개하는 영상을 잠깐 시청을 하고 다시 만나는 거로 합시다. 조금만 들여다보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누리는 행복한 삶 뒤에 있는 그것은 설비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쾌적한 공간에 설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첨단이라 생각하는 모든 것을 설비가 가능하게 합니다. 건축물에서의 설비는 우리가 사는 생활 환경과 건축물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더불어서 인체의 위생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건축물과 함께하는 모든 시설을 말합니다. 좀 더 쉽게 우리 몸에 비유하자면 혈관이나 장기처럼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깨끗한 공기와 온도, 편하게 공급받아 사용하는 물과 전기는 물론 위급한 상황을 감지하는 센서들과 자동화된 기능까지, 그야말로 인간을 위한 모든 건축의 기능을 포함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생활 속의 중요한 설비, 과연 그 시작은 언제였을까요? 설비의 시작은 인간이 자연의 환경을 이겨내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원시 인류가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불을 지피고 온도를 사용하던 바로 그때부터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설비가 도입된 것은 6.25 이후 근대화를 통해서다. 아파트와 대규모 공장이 들어서고 사람들의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온돌에서 연탄 보일러로 또 열병합 발전소로 변화하면서 설비 기술이 급성장하였다. 그리고
지금의 인터넷과 IT 기술의 발달로 첨단 과학이 건축과 접목되어 생활하기, 일하기, 즐기기 등의 최적의 상태로 지어야지만 오늘날까지 우리는 건축물 안의 설비와 밀접하게 살아오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주거 및 생산활동 그리고 문화활동까지 다양한 형태로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과 산업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보다 더 많고 정교한 설비들을 필요로 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설비들은 홈 오토메이션, 웰빙 시대, 유비쿼터스와 그리고 유전공학, 첨단 반도체 산업 등 미래에는 더욱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활 속에는 어떤 설비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 주거, 문화활동 및 생산활동 등 다양한 형태로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같은 시간대에 많은 인원이 사용하고 또 이에 따라 모든 설비 시설들은 건축물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안정되고 편리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그 예로 각종 기능을 갖춘 초고층 건물과 아파트, 수십만이 모이는 공연장과 경기장, 최첨단 반도체, PDP, LCD 등의 전자제품이 생산되는 공장과 각종 첨단 연구소, 초고압을 다루는 석유화학 공장의 배관 시스템, 대용량의 전력을 생산하는 화력, 원자력 발전소, 영하 40도 이하의 극저온을 유지하는 각종 연구소와 냉동 창고 등 이같이 생활 및 산업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보다 질 높은 설비들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미래에는 더욱더 다양한 첨단 설비 시설들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건축물은 내부의 거주자들에게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실내 온도, 기류, 공기청정도 및 소음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시키고 에너지 절약 및 외부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시킬 몫이 설비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건강하고 안락한 생활, 최적의 작업을 위해서는 실내 환경이 가장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인위적인 환경 조절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인위적 환경 조절은 에너지와 물, 공기 등의 자연적 요소를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요소의 과소비는 지구 환경 오염과 연결되므로 소비를 줄이면서 인간이 원하는 최적의 상태로 건축물의 실내 환경이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모든 기술이 바로 설비공학입니다. 크게 설비공학은 연구개발, 설계, 시공, 관리, 그리고 관련 기기 분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설비의 종류에는 냉난방을 포함한 공기조화 설비와 건축물의 환기 설비, 급수, 급탕, 상중하수도 등 급배수관기의 위생 설비, 반도체, PDP, LCD 등 첨단 산업 현장의 클린룸 설비, 그리고 소화전 및 화재 경보, 배연 등의 소방 설비, 가스 설비, 폐기물 처리 설비와 정보통신 설비로 나뉘고 이 모든 것을 제어하는 자동 제어 설비, 특수목적 사업장에 맞는 플랜트 설비 등이 있다. 이와 같이 건축 전반에 걸쳐 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이제는 설비를 고려하지 않은 건축물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중요성 또한 매우 높아지고 있다. 더 나아가서 건축물의 좋고 나쁨의 기준이 설비에서 평가되는 만큼 그 설비의 역할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 일상 속에 무수한 설비가 있었다니 이 설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데요. 한 해 한 해 미래로 뻗어나가는 우리 미래 산업 기술. 그 속에서 핵심 분야인 설비 산업을 이끌어갈 젊은 인재가 더욱 기다려집니다. 21세기 미래 산업의 핵심 분야 설비. 여러분 도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무한한 정보와 기술로 엄청난 진보를 하고 있는 21세기. 산업이 발전할수록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사람들의 쾌적한 환경, 최적화된 생산 환경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한 요구에 맞춰 기술의 진보는 많은 새로운 것들을 탄생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탄생한 새로운 기술은 인텔리전트 빌딩, 병원, 초고층 아파트 등 첨단 건축물과 정유 플랜트,
각종 발전 설비, 첨단 제조 설비 등 모든 산업 현장의 주축들이 되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필요성으로 인공지능을 갖춘 대형화된 최첨단 건물이 주거, 생산, 편의, 공공시설 등에 요구되어지면서 축조된 지 20-30년 된 노후 건물들이 리모델링 되는 등 우리는 새로운 큰 변혁의 시대 앞에 서 있다. 새로운 변혁의 시대의 21세기,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의 산업 기술, 그 속에는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지닌 핵심 산업 기술, 설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차세대 미래의 첨단 설비를 열어나갈 새로운 주역들은 바로 당신입니다. 소방설비를 소개하는 영상을 여러분이 잘 시청을 했다면은 건축 소방설비라고 하는 학문이 매우 중요하고, 이러한 학문을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나중에 사회에 취업을 한다든지 또는 공무원이 되었을 때 나는 자부심을 갖고 자존감을 갖고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건축 소방설비과구나 하는 거 여러분이 아마 잘 이해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러한 건축 소방설비과를 졸업하고 나면 무슨 일을 하며 여러분이 해야 되는 직무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보는 걸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물하고 공기지 않습니까? 물, 공기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듯이 하나의 건축물도 물, 공기가 건물 안에서 조화롭게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 건물은 죽은 건물이에요. 쓸모없는 건물이에요. 하나의 건축물이 살아있는 건물, 생명이 부여되어 있는 건물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건물 안에 있는 물, 공기를 조화롭게 만들어줘야만 됩니다. 건물 안에 있는 물, 공기를 조화롭게 만드는 기술이 무슨 기술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해야 되는 건축 소방설비 기술입니다. 설비 소개하는 영상에서도 나왔죠? 건물 안에서 물이 들어오면 여러분이 씻는, 먹는, 식수, 세면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돼요. 그게 급수 설비입니다. 이용한 물을 건물 밖으로 버려야 되겠죠? 이 시설이 배수 설비가 돼요. 겨울철에 여러분이 따뜻한 물 갖고 씻어야 되겠죠? 온수 써야 되죠? 이 온수 이용하는 게 급탕 설비입니다. 겨울철 추면은 건물 안에서 살 수 없잖아요. 전혀 살 수 없어요. 난방 해줘야 돼요. 난방 이용하는 게 뭐예요? 난방 설비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건물 안에 있는 스프링클러, 옥내 소화전, 소화기 등등 화재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거로부터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화재를 진압하는 데 이용하는 소화설비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물 안에 있는 공기가 더러우면 안 되잖아요. 건물 안에 있는 공기가 청정해야 되고 습도도 뽀송뽀송하게 맞춰줘야 되고 여름철에 시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냉방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냉동기라고 하는, 에어컨이라고 하는, 공조기라고 하는 기계장치가 있어야 돼요. 환기장치, 기계장치 있어야 돼요. 이러한 것들을 해주는 것들이 환기설비, 공기조화설비, 냉방설비가 돼요. 이 8개가 중요한 기계장치, 소방시설이 되고요. 이러한 기계장치 시설을 자동으로 운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걸 우리는 자동 제어 설비들아 해서, 여기에 있는 1번부터 9번까지에 있는 물, 공기를 건물 안에서 조화롭게 조정할 수 있게끔 하나의 건축물이 생명이 부여돼서 살아있는 건축물이 될 수 있게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해주는 9개의 설비를 우리는 건축 소방 설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건축 소방 설비라고 하는 학문을 공부하고 취업했을 때 둘 중에 하나겠죠. 기술자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연봉 3천만원 이상 받고 취업할 수 있는 건축 소방설비 기술자가 됐을 때 여러분이 해야 되는 직무가 뭐냐? 이러한 건축 소방설비 장치를 설계, 계산해서 냉동기 용량 결정, 스프링클러 크기 결정, 위생기구 크기 결정, 이러한 걸 결정하는 걸 우리는 설계라고 얘기를 해요. 결정하고 나면 현장에 가서 공사를 해야 되겠죠. 공사하는 걸 시공.
공사하고 나고 다 설치가 되면은 이걸 유지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잘 살 수 있게끔. 그래서 유지 관리하는 이러한 업무를 여러분이 취업하면 해줘야 되는 업무가 돼요.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교수님, 저는 공무원 할 건데요. 이런 걸 굳이 배워야 됩니까? 하는 학생도 간혹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소방 공무원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공무원이 책상에 앉아서 문서만 봅니까? 특히 소방 공무원 행정 업무 중에 대부분은 하나의 건물이 지어지면, 건물이 완공이 되면 건축물 안에 있는 모든 시설이 9개의 시설이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검사를 해줘야 돼요. 그 검사 누가 합니까? 그냥 일반인이 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망가지고 무너지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하면,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여러분 소방 공무원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된 소방관이 돼서 여러분이 검사를 하면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9개의 기술들을 소방 공무원이 되겠다고 하는 학생들도 반드시 내가 공부해야 되는 설비고 공부해야 되는 교과목들이 이겠구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건축물 준공검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잘 진압할 수 있어야 되는, 건물 안의 구조가, 건축물 구조가 어떤 구조인지도 모르고 들어가가지고서 불 끄려고 하다가 무너져서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방 공무원 직무는 여러분이 말 그대로 건축물 시설 준공검사, 또 정기점검, 화재 진압 등 이 9개 시설을 잘 이해를 해야만 올바른 소방 공무원이 돼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걸 명심하기 바랍니다. 학과 교육 목표 비전은 여러분이 우리 과에서 강조하는 거는 전문 역량을 갖춘 인재입니다. 전문 기술 역량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강조하는 거는 인성입니다. 정직, 성실, 봉사정신, 예의 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요즘 세계화 시대잖아, 국제화 시대잖아. 그래서 국제화 능력을 갖춘 인재, 그리고 마지막 자아 존중감. 자존감이 없으면 안 돼요. 나 스스로 나를 갖다가 존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존중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나부터 나를 존중하는 자아 존중감을 갖춘 전문 기술자, 소방 공무원을 양성하는 이 4대 목표를 가지고 인성을 갖춘 전문성이 있는 국제화 능력을 겸비한 이러한 인재를 배출해서 건축 소방설비 분야의 전문 기술자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목표 비전 또는 건축 소방설비 기술자, 소방 공무원이 올바른 건축 소방설비 기술자, 소방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직무를 학습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목들을 공부하는지 살펴보는 걸 하겠습니다. 건축 소방설비 기술자, 소방공무원 직무는 앞에서 여러분이 잠깐 얘기한 것처럼 건축물 안에 있는 모든 시설, 건축 소방설비 시설, 기계 장치들을 설계하고 시공하고 준공검사, 정기검사, 유지관리하는 이러한 직무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과목을 공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2학기까지 총 4학기 동안에 소방 안전기술 관련한 것, 건축 설비 관련한 기술, 이 두 기술이 따로 분리될 수가 없어요. 두 기술은 반드시 함께 이해하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가야 되는 기술이에요. 건물 안에서 어떻게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환경이 별도로 가겠습니까? 안전해야만 쾌적한 환경이 되고 쾌적한 환경이 잘 유지돼야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방 안전기술과 건축 설비기술은 항상 같이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두 기술에 공통으로 공부하는 과목들이 있고요. 공통이 아니더라도
조금은 더 소방 공무원을 하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과목들이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과목들, 소방행정법까지 이러한 과목들은 소방 공무원을 희망하는 학생이 조금 더 관심 있게 했으면 해서 이렇게 구분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은 아니더라도 소방 전문 기술자가 돼가지고 소방시설 점검, 유지 관리하는 이러한 업무를 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이 파란색 테이블에 쭉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건축 설비 설계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조금 더 집중해서 했으면 하는 과목들, 그 다음에 건축 설비 시공, 공사 현장 관리하는 이러한 시공에 관심이 있어 하는 학생들이 좀 더 관심 있게 공부해야 되는 과목들에서 이러한 4개의 어떠한 취업 분야에 맞게끔 여러분 교과목을 편성을 했지만 분명한 거는 여러분이 소방안전, 건축설비, 소방공무원, 소방시설 점검, 유지관리, 설비 설계, 설비 시공 이 4개가 별도로 공부하고 별도로 여러분이 기술 습득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함께 같이 공부해야 되는 거다 하는 걸 명심하고 모든 과목들 중요하다는 거. 왜? 건물 안에서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환경은 함께 공존해야 됩니다. 그걸 이해를 하고 이러한 과목들을 공부한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내 학기 동안 여러분이 중요한 과목들 공부했다면 우리과 졸업할 때 반드시 전공 자격증은 취득해서 졸업했으면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과에는 여러분이 공부하는 기술들은 사람의 생명을 안전하게 쾌적하게 지켜주는 기술을 건축물에 설치하는 기술자가 여러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인정한 국가 공인 자격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격증 취득하고 취업하면 자격증 수당도 20만원 정도 더 받을 수 있고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더더욱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자격증 취득하고 2년 경력이 있으면 소방공무원 특채 응시도 가능해요. 경쟁률이 매우 낮습니다. 내가 소방공무원 돼야 되겠다 하는 학생들은 이러한 전략을 세워서 공부하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관련 학과 졸업하면 특채 시험 바로 볼 수 있어요. 졸업하자마자.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이러한 자격증 취득하고 경력 쌓아서 경쟁률 낮은 상태에서 시험 보는 게 훨씬 합격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전략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과에서 꼭 따야 되는 자격증들은 건축 설비 산업기사라고 그래갖고 기계설비법이 올해부터 시행이 돼서 이 기계설비법에서 꼭 필수로 요구하는 자격증이 건축설비 산업기사가 있고요. 또 소방기계설비 산업기사, 소방전기설비 산업기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기사를 여러분이 취득하고 2년 경력이 있어야만 소방공무원 특채, 경쟁률 낮은 특채 응시가 가능하다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라고 얘기하는 거는 참고적으로 기능사는 여러분이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1학년 때 오토캐드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1학년 때 여러분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더라. 캐드라고 하는 자격증인데요. 캐드라고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컴퓨터를 가지고 그림 그릴 수 있는 명령어를 키보드로 쫙 치면은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예쁘게 그림이 모니터에 그려져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키보드 게임할 때 아주 잘 막 능숙하게 잘 다루지 않습니까? 게임만 잘하지 말고요. 캐드라고 하는 프로그램 키보드 명령어 익혀갖고 키보드를 잘 하면은 캐드만 잘해도 우리과 졸업하는 학생들 중에 캐드만 잘해도 취업은 만사 형통이다 하는 걸 꼭 명심하고 여러분이 나는 캐드 자격증 하나라도 꼭 따야 되겠다 하는 여러분의 목표를 세우면서 앞으로 공부를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자격증 따라고 이러한 자격증이 중요하니까 공부해라 하면서 학과에서
어떠한 일도 여러분 자격증 따는데 도움 주는 것도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격증 취득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반을 운영합니다. 특별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규 수업 시간 이외에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별도 모아서 스터디 그룹처럼 별도 지도하는 거예요. 뭐 연 2회 특강도 실시를 하고 또는 뭐 수시 기출 문제 풀이, 뭐 모의고사 실시 등 이러한 것들을 담당 교수님이 희망하는 학생 모아서 정기적으로 어떻게 공부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라고 하는 그러한 지도를 아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건축설비 산업기사는 저 장영근 교수가 여러분 지도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소방기계설비 산업기사는 이정재 교수님이 지도를 하시고요. 소방전기설비 산업기사는 남시복 교수님이 지도를 하시고요. 전산응용 건축제도기능사는 조홍기 교수님이 아마 지도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교수님들 보시면 뭐 박사이며 기술사이고 또는 삼성전자에서 수석연구원으로 계셨던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자격증 따야 된다 그러면 학원을 먼저 생각하는데요. 학원에 계신 분들보다도 훨씬 탁월하고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강의도 너무나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학원 가서 내가 자격증 따야 된다 하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말고요. 학과에서 운영하는 이러한 자격증 취득 특별반 이 수업을 잘 들으면 나는 졸업할 때 여기에 있는 4가지 자격증 중에 하나는 반드시 취득을 해서 취업의 만사형통인 CAD 기능사만이라도 나는 취득을 해서 취업만큼은 확실히 해야 되겠다. 아니다. 나는 산업기사 취득을 해서 2년 경력 쌓아서 소방공무원도 하고, 아니다. 나는 산업기사 따가지고 4, 5년 근무한 다음에 기술사 시험을 봐서 기술자 중에 최고의 단계라고 하는 나는 기술사까지도 한번 목표로 공부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여러분이 진로, 꿈, 희망을 갖고 앞으로 공부를 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동아리 소개를 맡은 조홍기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과에는 발명 창업 동아리인 설벤티오와 축구 동아리인 FC 설비팀이 있습니다. 설벤티오는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다양한 아이디어 제품을 만들어보는 동아리입니다. 3D 설계 및 프린팅 기술도 배우고 자신만의 아이디어 상품도 출력해 볼 수 있습니다. FC 설비팀은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들의 모임입니다. 자체 또는 친선 경기도 하고 국대 응원도 함께하는 동아리입니다. 축구 용품과 유니폼도 지원해 주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새긴 유니폼을 입고 함께 운동해 보아요. 3월 초에 새내기 모집이 있는데 여러분 모두 꼭 만났으면 합니다. 다음은 학생회와 자격증 준비반 안내입니다. 학생회 조직은 학회장을 중심으로 총무와 과대표로 구성되어 있고 학과의 주요한 행사를 운영하고 학생들의 복지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회 활동을 하면 많은 혜택이 있으니까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블샷은 소방공무원과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모임입니다. 시험 정보 제공은 물론 합격자 선배와의 대화를 통하여 체계적인 소방공무원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강반이 운영되고 있어서 건축설비 산업기사, 소방설비 산업기사 자격증을 쉽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부는 여러분들이 해야겠죠.
미래를 위한 도전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행복한 미래를 함께 준비해 봅시다. 열심히 여러분이 학과 전공 과목 정규 수업 시간에 공부하고 또 특별반에서 교수님들 특별 지도를 통해서 자격증도 취득하고 하면 여러분이 2년이란 시간이 지나서 졸업을 하겠죠. 그럼 졸업하면 내가 어떠한 분야로 내 진로를 잡아가야 될 거냐. 이미 여러분이 학과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고 홈페이지를 여러분이 이미 관심 있게 봤다면은 이러한 곳들로 내가 충분히 취업할 수 있겠다 하는 내용들을 아마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관련 학과 특채 또는 자격증 취득하고 2년 경력이 있으면 경쟁률이 매우 낮은 이러한 2개 특채를 모두 여러분이 응시할 수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소방공무원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수도권에 대부분 여러분은 수도권에 있는 회사에 취업을 할 거고 수도권에 여러분이 취업할 수 있는 회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매우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 회사 중에서도 여러분은 상위 50개 회사에 취업을 해요. 상위 50개 회사들이 정말 괜찮은지 학과 홈페이지 처음 메인 페이지 하단에 가면 산학협력업체들 해서 링크되어 있어요. 우리 학과의 가족회사예요. 가족과 같은 회사입니다. 거기에 세보 MEC, 한양 ENG, 신성 ENG 등등등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요. 그 회사들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정말 괜찮은 회사입니다. 여러분이 보더라도 공장이 2-3개 있고 개인 사옥도 가지고 있는 회사도 있고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면 뭔가 자존감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만한 회사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괜찮은 회사란 걸 여러분이 분명히 느낄 겁니다. 그러한 곳으로 여러분이 자격증만 취득한다면 여러분이 취업 희망하면 100% 다 취업시킬 수 있습니다. 연봉도 이러한 회사들은 3,200 이상 받고요. 많게는 성과급 포함하면 3,700, 4,000까지도 받는 회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에는 중견설비 시공회사 또는 중견설비 설계회사. 여기 중견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100명 이상의 많게는 200~300명 사원이 있는 괜찮은 회사예요. 대기업 바로 밑에 단계 되는 이러한 회사들이 되고요. 수도권에 설계 시공회사가 한 3,000여 개 정도 돼요. 이 중에 여러분이 한 50개 회사에 취업을 하는 거고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자격증 취득하면 연봉 3천만원 이상 받고 취업할 수 있고요. 연봉 3천만원 이상이라고 한다는 거는 여러분이 요즘 많이 가성비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격 대비 성능? 여러분이 투자하는 가격은 뭐예요? 2년 동안 교육받기 위해서 투자한 건 등록금이지 않습니까? 2년 동안 여러분이 등록금 투자 대비 성과는 뭡니까? 취업했을 때 받는 연봉이지 않습니까? 그 연봉이 3천만 원이에요. 그럼 1년 단가로 따지면 1,500만 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4년 동안 공부하면 여러분 4년제 간 친구들도 있겠죠? 그 친구가 4년 동안 공부하고 졸업하면 취업 잘 되나요? 취업도 잘 안 되지만은 그 친구가 연봉 6천만 원까지 받고 취업하나요? 여러분 단가 1,500을 4년으로 치면 6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6천만 원 받고 취업하는 학생도 극소수 있긴 있어요. 몇 명 안 됩니다. 대부분은 3,500에서 4,000 받아요. 그런 거에 보면 여러분 2년 투자하고 3천만 원 받으면 가성비가 최고인 취업, 최고인 학과다. 취업의 절대 강자란 걸 여러분이 분명히 명심하고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 공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취업하는 분야로는 여러분이 건물 안에 건축물 안에 건축 소방 설비 시설이 설치되고 나면 이러한 시설이 잘 작동하게끔 정기적으로 유지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건축 기계 설비를 유지 관리하는 회사,
그 다음에 소방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소방시설 점검회사, 이러한 곳으로 취업할 수 있고요. 건축 기계설비를 유지 관리하는 회사는 올해부터 기계설비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인재 수요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몸값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어요. 기계설비법을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십시오. 기계설비법에 반드시 필요한 자격증 하면 건축설비 산업기사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과에서 공부하는 전공, 우리 과 자격증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회사는 소방안전관리자라는 자격이 필요한데, 이게 여러분이 우리 과를 졸업하면 2급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우리 과 졸업하지 않은 일반 사람들은 소방안전관리협회에서 32시간, 32시간 교육을 받아야만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여러분은 우리 과만 졸업해도 이 소방안전관리자 2급 시험이 응시 가능하다 하는 거 여러분이 명심하고, 이렇게 좋은 진로 분야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한번 도전해 볼 만하구나 하는 걸 확인 명심했으면 합니다. 전공 과목 성실하게 여러분이 공부하고요. 여러분, 좋은 학점 잘 받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전공 과목 성실하게 공부하고 공학용 계산기만 여러분이 잘 사용할 줄 안다면은,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중에는 우리 과에 지원할 때 나는 수학을 못하는데, 수학을 많이 하는 게 공학이더라, 수학 못하는데 어떻게 이과에 가서 공부할까, 나는 문과 출신인데 이과 계열의 공학 계열인 건축 소방설비과에서 어떻게 공부할까 걱정하는 학생이 많이 있는데요.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학이라고 생각하는 미적분, 로그함수, 삼각함수 전혀 안 합니다. 사직 연산이라고 하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다음 항, 이항하는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알면, 공학용 계산기 갖고 키보드 눌러서 계산하는 방법만 알면 여러분 우리 과 전혀 공부하기 어려운 게 아니고요.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공학용 계산기만 잘 사용하면 자격증 취득해서 좋은 회사 취업할 수 있고요. 취업해서 2년 경력 쌓으면 경쟁률 낮은 소방공무원 경력 특채 시험도 볼 수 있다 하는 걸 여러분이 명심하기 바라고요. 여러분은 쉽게 잘 가르쳐서 여러분이 원하는 한 가지를 반드시 이루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